일러스트 클래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채색 강의 첫 번째로 채색 재료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맨 처음 강의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붓이랑 물감들에 대해서 천천히 그리고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기 수업을 하게 됐을 때는 미술실에 있는 팔레트와 물감, 붓, 색연필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본 수업에 앞서서 피드백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작품들을 잘 봤습니다. 온라인으로 배우시느라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물체의 생김새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제가 보여드렸던 걸 일단 똑같이 따라 그려보면서 천천히 알아가셔도 괜찮으니까 먼저 똑같이 따라서 그려보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림에서 대부분 공통점으로 보이는 부분은 털선을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털선은 제가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선은 길게 쓰는 방법과는 다르게 선을 짧게 끊어서 여러 번 사용하시는 걸 말해요. 선을 짧게 끊어서 쓴다는 건 우리가 처음에 썼던 선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지나가는 식으로 썼었잖아요. 털선은 사정거리, 즉 연필이 움직이는 거리가 아주 좁은 걸 말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동선이 되게 짧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선을 말해요. 이 털선이 무조건 안 돼요 라는 게 아니라 사용을 안 하시는 방향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림 실력이 느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털선을 사용하는 걸 자제해야 하는 이유로는 털선을 사용하게 되면 물체의 전체를 보고 형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곳에 시선이 머무르면서 이렇게 시선이 계속 이런 상태로만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물체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크기를 도형으로 잡아줬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물체의 형태를 찾아갔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과 사진이 있으면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사과처럼 그 한쪽에만 계속 시선이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들이 전체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리게 되면 물체의 균형이 맞지 않게 돼서 시야가 많이 좁아지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시야가 좁아지게 돼서 이 어느 한쪽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그림의 균형을 맞춰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선에 강약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강약을 준다고 해도 강약을 주는 게 더 오히려 부자연스럽죠. 이런 식으로 선이 사용이 되고요. 그러면 그림이 그냥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강약을 준 그림과는 다르게 재미없는 그림이 돼버리기 쉬워요. 흔히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물론 털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잘 그리는 분도 더러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도 러프 스케치, 즉 기초 스케치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털선을 사용하는 거랑은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주의하셔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피드백을 마치고 본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붓 사용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될 붓은 화홍붓인데요. 화홍붓은 국내에서 제작한 붓이에요. 화홍붓의 특징은 뭐가 부드럽지만 탄력이 조금 약한 편이에요. 붓에 있어서 탄력이라는 건 붓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붓질을 해주고 나서 붓의 모양이 쓴 형태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처음 우리가 사용했던 이런 삐죽한 형태로
돌아오는지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붓질을 하고 나서 붓의 모양이 쓴 형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처음 붓의 상태로 돌아오는지가 붓마다 다르고요. 화홍붓으로 이렇게 써봤고요. 그럼 다른 붓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같은 회사 거라도 사용된 털의 종류나 가공 방법에 따라서도 또 많이 달라져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차례대로 화홍붓, 다빈치 붓, 루벤스 붓, 화홍붓인데 이건 형태가 좀 다른 형태예요. 첫 번째로 모양이 쓴 형태 그대로 남고요. 두 번째 화홍붓도 얘는 약간 동양화붓처럼 생겼죠. 붓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얘는 더 많이 남아있네요, 형태가. 이런 식으로 붓마다 특징도 다르고 붓에 사용되는 이런 털들도 달라서 이런 특징을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장단점이라기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붓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가지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 구비된 화홍붓을 사용할 거니까 이 붓의 특징을 잘 알면 더 적응하기가 쉽겠죠. 학교에 구비되어 있는 재료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셨을 이런 모양의 붓을 둥근 붓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모양의 둥근 붓이랑 같이 구비되어 있는 게 이런 모양의 납작한 붓이에요. 이런 납작한 붓들은 사각형의 모서리나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칠해줄 때 아니면 넓은 부분을 칠해줄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이런 식으로 끝이 깔끔하게 직선으로 모양이 남죠. 이런 식으로 붓을 사용하실 때 처음에 색을 이렇게 막 묻힌 다음에 바로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물감을 묻힌 다음에 팔레트에 이렇게 붓의 모양을 다듬어서 붓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붓을 이렇게 정리해 준 다음에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모양을 그냥 막 이렇게 해서 바로 썼을 때랑은 끝이 모양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붓은 새 것이 아니고 사용했던 붓을 쓸 거기 때문에 붓의 모양이 처음 새 것과는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붓을 사용하고 나서는 처음에 샀던 모양 형태처럼 끝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끝이 벌어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붓이 모양이 어떤지 한번 보시고서 사용해 보는 게 좋습니다. 실기 수업을 시작했을 때 내가 붓을 이제 색칠하려고 들었는데 내가 가진 붓의 요 끝 모양 있잖아요. 붓 끝의 모양이 휘어졌는지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휘어졌는지 끝이 얼마나 잘 모이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채색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채색이 훨씬 더 원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삐져나가거나 하는 것. 다음으로는 물감 짜는 방법과 물감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쓰실 팔레트는 알루미늄 팔레트고요. 여러분이 쓰게 되실 물감은 신한 물감이고요.
저는 미젤로의 물감을 써요. 보통 회사별로 나오는 물감들이 이름이 같은데 같은 물감이라도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색상들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물감이 가진 내구성, 즉 색상이 얼마나 밝게 나오는지 맑게 표현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달라서 회사를 이야기 드린 거고요. 수채 물감은 말 그대로 물을 이용해서 색을 내는 물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감을 짜서 말리게 되면 물감에 들어있던 수분도 조금 날아가게 돼요. 처음 짰던 모양보다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팔레트에 물감을 짜실 때는 마침 제가 쓰는 물감이 비었어요. 한번 물감을 짜볼게요. 팔레트에 물감을 짜실 때 이렇게 끝쪽부터 채워서 이렇게 양쪽 칸에 이 한 칸에 꽉 차게 짜주셔야지 나중에 물감이 들뜨는 부분도 없고 물감이 팔레트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탈하는 일이 없습니다. 꽉 채워서 이렇게 짜줘도 나중에 말리고 나면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얘네는 잘 붙어 있는데 이게 잘 붙어 있지 않게 되면 이게 통째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칸에 꽉 채워서 물감을 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짜준 다음에 물감을 말리실 때는 햇빛에 쨍쨍한 햇빛이 단시간에 바짝 말리는 게 아니라 그늘진 서늘한 곳에서 서서히 마르게 해주셔야지 물감이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현상이 없어요. 제가 사용하고 나서 뚜껑을 며칠 못 닫아 놔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런 현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늘에 서서히 말리시는 걸 이야기 드립니다. 이렇게 물감하고 팔레트 그리고 붓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우리가 가진 물감으로 컬러 차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림을 계속 그려본 분들이나 색상 감각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면 팔레트에 있는 색상을 보고 이 색은 칠했을 때 어떤 색이 나온다 라는 감이 있지만 처음 물감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색을 예상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팔레트에 짜놓은 순서대로 컬러를 칠해보고 그 물감의 이름을 써서 채색하실 때 참고하시면 색을 익히시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수채화 물감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색이 탁해지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수채화를 쓸 때도 그렇고 우리가 과슈를 섞어서 쓸 때도 마찬가지로 색이 탁해지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런 밝은 계열의 노란색 물감은 다른 색들이 조금만 섞여 들어가도 탁해지기가 쉬우니까 붓과 물감을 깨끗이 닦아서 사용해 주시거나 노란 색상 전용으로 붓을 따로 두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컬러 차트를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쁘게 칠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우리가 처음 칠할 때 여기 끝에 부분에만 물감을 묻혀서 칠하기 때문에 눕혀서 칠하게 되면 여기 물감이 닿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또 물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을 때는 붓을 깨끗이 빨아준 다음에 물을 이렇게 닦아내서 이렇게 물을 닦아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색이 다시 연해지죠. 이렇게 색상을 칠해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물감을 보시면 이렇게 이름하고 번호가 적혀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얘는 레몬 옐로우고 W 521번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나중에 자주 쓰는 색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자주 쓰는 색들은 금방 이렇게 비어요. 그러면 또 다시 채워주고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 컬러 차트, 우리가 만들고 있는 컬러 차트에 이름을 보고 찾아서 다시 채워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일반적인 수채화는 색을 쌓아준다는 느낌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밑에 색이 이렇게 비쳐 나오기 때문에 색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설계가 필요해요. 옛날 화가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화가들이 유화보다 수채화를 더 어렵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슈를 함께 사용해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부담을 조금 줄여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채화 과슈가 접해보기가 어려울 뿐이지 사용하는 데에는 일반 수채화보다는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슈는 일반 물감이랑은 다르게 은폐력이 좋은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은폐력이란 건 쉽게 말해서 밑에 색이 비치지 않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일반 수채화로 칠한 형태랑 과슈를 조금 섞어서 사용한 형태인데요. 이렇게 보셔도 딱 차이가 나다시피 과슈를 섞어서 사용하게 되면 색상이 조금 더 묵직해지죠. 이렇게 그려진 그림 위에다가 이렇게 빨간 사과를 그렸는데 그 위에다가 더 밝은 색으로 색상을 덮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감 닦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색을 막 섞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감에 이렇게 잔색이 남게 되잖아요. 이런 걸 닦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붓을 깨끗이 씻어줘야 돼요. 붓이 깨끗한 걸 확인하려면 이렇게 티슈에 닦아서 다른 색이 계속해서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투명한 물이 묻어나온다 싶으면 다시 아까 그 물감으로 가서 물감을 이렇게 닦아내주는 거예요. 문질러줘요. 이 과정을 반복해서 닦아주면 원래 색상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해서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물감에 원래 가지고 있던 색상을 유지해 주시면 돼요. 수채과슈를 굳혀서 사용했을 때랑 바로 짜서 사용했을 때의 차이점인데요. 굳혀서 사용했을 때에는 수채화와 이 과슈의 중간 단계의 농도를 가지게 됩니다. 완전히 밑이 색상을 덮어줄 수는 없고 살짝 비치는 정도의 농도인데요. 이거 밑에 색깔이 조금 살짝 비쳐나온 이유는 제가 예시를 찍기 위해서 완전히 말리지 못하고 이렇게 칠했기 때문에 밑에 색이 비쳐나왔고요. 조금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색상을 덮어주게 칠할 때는 아까처럼 물감을 바로 짜서 사용을 해주시면 더 농도가 짙게 나오고요. 굳혀서 사용하시게 되면 붓에 묻어나오는 과슈의 양이 조금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농도가 짙게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채과슈를 굳혀서 사용했을 때와 바로 짜서 사용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굳혀서 사용했을 때에는 수채화와 과슈의 중간 단계의 농도를 가지게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과슈를 섞지 않은 수채화로 칠했을 때는 이 정도의 농도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수채화 하실 때 팁 중에 하나는 붓을 깨끗이 씻어줘야 되고 물을 자주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채화는 말 그대로 물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굳혀놓은 과슈를 물감하고 섞어서 칠해볼게요. 굳혀놓은 과슈로 칠하면 이 정도고요. 바로 짜서 사용하는 과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짜서 사용했던 과슈는 두껍게 발라져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수정하거나 마무리색 또는 테두리 선을 따줄 때 이렇게 과슈를 바로바로 짜서 사용을 해줍니다. 선명하게 색이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 색이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색을 칠해주게 되면 바로 색을 덮어줄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채색 첫 번째 시간으로 채색 재료들, 수채화 물감과 과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슈 물감을 사용해서 색을 섞는 방법과 컬러 차트를 만들고 그림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